브라질의 경제위기 극심한 고통 때문에 브라질에 머물던 일본인들이 경제 난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일본으로 100만 명 정도 되는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를 지켜보며 이들 난민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하죠.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된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대륙을 여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남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일본인인지 물어보는 일이 잦은데요. 아시아 사람들의 볼 때 자연스럽게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일본인들이 새로운 터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북미와 남미로 도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하와이나 멕시코로 갔던 것과 비슷하죠. 오래전부터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농장이 성행했습니다. 인력들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노예들로 충당했으나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필요해졌죠. 자리를 찾던 일본인들은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남미로 향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일본인들 상당수가 부유했던 국가인 브라질로 향했죠. 브라질 정부에서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브라질에 모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인구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1905년부터 시작된 이주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브라질인들과 결혼하면서 브라질 사회에 스며들었고 농장에서 일한 돈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등 일본인들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브라질의 주요 도시 상파울루 한가운데는 리베라타지라 불리는 일본인 지역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주기적인 문화 행사만이 아니라 길거리 행사도 열리는 등 브라질 의인들이 찾아오는 일본 문화타운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 거주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거리가 상파울루 중앙에 세워질 정도로 일본인들의 파업은 남다른데요. 브라질 주요 인물에도 일본계 브라질인이 포진할 정도입니다. 시사이토라는 군인은 브라질에서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할 정도였죠. 이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브라질리언 주짓수입니다. 일본 문화였던 고려 무술이 브라질로 건너가면서 브라질 전통 무술을 형태와 결합해 주짓수로 발전한 것인데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배울 정도로 파급력이 큰 무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견 평화로워 보였던 일본인의 브라질 정착 스토리는 브라질 경제가 악화되면서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부패 정치와 더불어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에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일본인들 역시 브라질이 처한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브라질을 덮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대부분의 경제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지난 2~3년간 브라질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덮친 기억으로 브라질 역시 이상기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작년 브라질은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물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식수로 공급하던 브라질 저수지의 수위가 평소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죠.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제 특성상 전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기요금 역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았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용 전기요금은 작년 최대 40%까지 증가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의 비용 인상까지 겹쳐 거지꼴이 되었고 부유층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도 벌였죠. 브라질 포르탈레자 지역의 부유층 동네 바이후 곳곳에는 바가지를 든 성인 대여섯 명이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매일같이 버리는 소파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죠. 지난 정권이었던 브라질 우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고
2020년 올해 열리는 브라질 대선은 이를 비판한 좌파 후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을 앞두고 돌풍을 일으켰으며 현 대통령 자율의 보수나라와의 대결에서 사전투표 지지율 55%를 이끌어냈죠. 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0월에 열리는 브라질 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기존에 벌어준 자금을 사용하며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는 브라질에서 차별을 받으며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믿을 것은 본국인 일본이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대다수의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대규모 이주를 준비하며 같은 핏줄인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바랬다고 하죠.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응은 차가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돌아온다고 하자 일본은 이들을 전부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일본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죠.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사실 이미 예견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브라질에서 살던 일본인들 중 일부가 일본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브라질에서 넘어온 이들을 같은 민족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난민 혹은 다른 인종으로 간주했습니다. 에게는 저숙련 노동 업무만 맡기고 교육 훈련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자르며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부품 취급을 한 것입니다. 미에현 가메야마시에 위치한 샤프 공장은 일본계 브라질인들을 대규모로 채용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외국인 노동자 3,000명을 무더기로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브라질어에 익숙하고 일본어를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죠.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2년 넘게 일을 하면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본계 브라질인들에 대해 냉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일부가 넘어온 것이지만 현재 일본으로 넘어갈 인구는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생존을 위해 넘어오는 것이라 일본 정부 내에서 곤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유엔은 일본 정부에게 따끔한 경고를 날리며 난민 문제에 일본이 선진국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 난민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죠. 난민기구 펠리페 곤잘레스 모랄레스 특별보고관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문제를 바라봤을 때 국제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죠.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계 브라질인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일본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령을 개정해 난민들이 보다 쉽게 일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죠. 그러나 브라질 경제에 난민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넘어온다면 이는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먹일 식량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주거나 생활도 넉넉하지 않아 자칫하면 지금도 심각한 정부 재정 적자를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브라질로 넘어가는 한인들은 한국 정부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심각한 브라질 경제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교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창업 기회를 주는 등 일본과는 다르게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게다가 브라질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한 정부는 한류가 인기라는 점을 착안해 한국의 멋을 알리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최대 광고 커뮤니티 상파울로 봉해 치루지역의 한국 전통 벽화를 그려 K컬처의 멋진 모습에 드러내는 한편 브라질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날을 활용해 공유지로 지역을 청사초롱으로 밝히는 행사를 열며 브라질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비틀스를 비롯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브라질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코리아타운 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일조한 것이죠. 덕분에 한국 커뮤니티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류의 든든한 배경 덕분에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100만 명의 해외 거주 일본인들이 넘어간다면 과연 현재 일본 정부는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까요? 향후 일본의 대처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